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3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도 나스닥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죠. 다우가 최고치를 갱신 후에 하루 정도 조정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새로운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외에는 기다리는 게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시장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연준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인터뷰나 연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지속할 거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롬 파웰 같은 경우 CBS하고 60분 동안 이제 대화 통해서 회복이 완전해질 때까지 연준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에릭 로젠버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제임스 블러드도 역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서로 지금 상황을 언급하는 것 같고요.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준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실적, 그 다음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 두 가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 이제 접종을 해서 상당히 좀 안정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지난 한 주간 코로나 확진자가 440만 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WHO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1억 명 이상이 접종을 했죠. 근데도 확진자가 접종자가 다시 재확진이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사실 코로나 한 번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원래 어떤 악재는 두 번, 세 번 반영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는 한 번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한 번 작년 3월에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그 상관없이 경기 부양으로 계속 올라왔죠.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악재가 터지면 그 악재는 한두 번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혹시 왔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가능성을 일부 열어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우지수의 기술적 분석을 좀 보면요. 주봉이 일단 음봉이죠. 소폭 0.16% 하락했지만 일단 음봉으로 시작했고요. 일봉상으로는 역시 또 횡보입니다. 그러니까 양봉 주고 횡보하고 지금 몇 번째 지금 지속되고 있죠. 이번에도 또 며칠간 또 횡보하고 또 양봉을 줄지 아니면은 횡보하고 음봉을 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계단식 상승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유도하는 것이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지난밤에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 1, 2, 3 그다음에 3에서 여기 연장 돌파했다가 가지 못하고 무너졌죠. 코로나로. 그 다음에 쭉 되돌려서 왔을 때 1, 2, 3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이 근처 34,200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00포인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0포인트면요 34,000이냐 34,600이냐 요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는 흔들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지수는 그 지수에 약간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약간 오늘 흔들렸죠. 0.3%? 장중에 0.7%인가 정도까지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일봉으로는 5일선과 이격 줄이기를 한 거로 좀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다우가 일단 최고점을 갱신으로 약간 소폭을 조정을 한 거고요. 나스닥은 최고점을 2월 16일 날 만들었죠. 그 이후에 이제 한번 눌렀다가 다시 그 자리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코스닥이 지금 20년 7개월 만에 1000포인트 완성했다라고 어떻게 대서특필 하는 모습인데 나스닥은 사실 코스닥 같은 그런 어떤 거래소인데 굉장히 강했던 거죠. 코스닥은 게임도 안 되게 강했다가 요걸로 약간 조정 준 건데요. 코스닥이나 나스닥이나 최고점에서의 마지막 상승인지 더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다우가 이끌어가고 있고 거기에 나스닥이 따라가는
형국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만 삼성전자 31조 원을 번다고 합니다. 31조 원. 야, 어마어마하죠. 중국에 31조 원을 버는데 지금 그 아시겠지만 반도체 패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의 움직임, 미국이 결국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그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의도에 모든 반도체 기업, 특히 삼성전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는 중국과 미국과의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야, 이거 참 중도의 길을 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우리 쪽에 붙어라는 쪽이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온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게 31조라고 판단했을 때 이거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죠. 1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의 영업이익이 약 9조 3천억이었으니까, 그렇죠? 31조 원을 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뭐 매출 기준일 수 있는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뭐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문제가 좀 있고 재판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반도체 실적도 좀 떨어진 상황 속에서 반도체 패권 싸움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현재의 난국, 삼성전자 고심을 해볼 만한 상황이다. 제가 걱정은요, 개인들이 정말 삼성전자에 많이 몰려갔잖아요. 네,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몰려갔는데 요 근래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죠. 일본 보시면 이걸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몰려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사람은 개인이 몰린 종목은 대부분 종목이 좀 안 좋았어요. 삼성전자는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지금 뭐 상으로 봐고 삼성전자도 무시 못할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그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한번 건드렸잖아요. 아시겠지만 유가 건드려 가지고 한번 셰일가스 재생산하면서 유가 폭락을 시켰던 것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셰일가스 멈췄다가 또 지금 이번에 뭐 손익분기점이 45불이니까 지금 한다 그래고 또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거 반도체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제가 우려하는 바고요. 그거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는 엄청난 피해가 오죠.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도 코스닥이 많고 여러 가지 기업이 많아서 진짜 뭐 슬기롭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삼성전자가 일단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조금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 그게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코스닥 쪽에서 시세가 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연기금 주식 확대를 했는데 어저께 매도가 나왔어요. 어저께 제가 아마 아침 시행에서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연기금이 매도를 하던 매수를 하던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5월 3일이 공매도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 않을 거다, 매수가. 근데 매도를 어저께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 뭐냐면, 외국인이 현선물을 같이 팔았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외국인이 만약에 오늘마저도 현물을 많이 판다, 그러면 상당히 좀 위험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은 누적으로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선물은 뭐 7조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12월 28일 기점으로 보면 7조 8천억, 그러니까 완전히 뭐 매도를 많이 한 상태라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특히 원달러도 좀 오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저께 아시아 시장이 유일하게 플러스에 끝났어요. 플러스 끝났는데 그거를 보면 굉장히 강한 거다. 근데 어저께는 SK이노베이션이 도와줬죠. 오늘은 어떤 종목이 도와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벌써 화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